광고에서도 하루 몇 분만 누워 있어도 목이 쭉 펴진다, 통증이 사라진다, 뭐 이렇게 과대 광고처럼 하는데 사실 가격 대비 효과가 의학적으로 그렇게 크게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사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이걸로 모든 목의 통증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PMC 박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박진규 원장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홈쇼핑 보면 척추 관련 제품들이 정말 많죠. 그 중에서도 거북목 베개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광고에서도 하루 몇 분만 누워 있어도 목이 쭉 펴진다, 통증이 사라진다, 뭐 이렇게 과대 광고처럼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장점과 한계 그리고 올바른 사용법까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너무 길고요. 고개를 숙여서 하는 일이 많고 이 모형을 보시면은 머리 무게가 보통 5kg, 6kg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고개를 숙이면 이 무게가 앞쪽으로 실리면서 물렁뼈가 약해집니다. 물렁뼈를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막이 찢어지면서 경직이 일어나고 목을 싸고 있는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목의 모양 자체가 C자 커브를 그려야 되는데 거꾸로 거북이 머리처럼 이렇게 앞쪽으로 쑥 빠져나오는 걸 거북목이라고 합니다. 원래 목 베개의 역할은 목을 감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개의 높이가 너무 높은 것도 좋지를 않고요. 베개가 만약에 높다 그러면 목이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베개가 너무 낮으면 목이 뒤로 과도하게 젖혀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바람직스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북목이라고 고안된 베개들은 목을 이렇게 감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이런 부위에 이런 공간을 완전히 채워서 목을 감쌀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말랑거리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머리 뒤편에 베개가 베지고 목 뒤편은 그냥 비어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뭐 수건 같은 걸 말아서 받쳐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거북목 베개라는 그런 역할을 전체적으로 해서 머리뿐만 아니라 목까지 감쌀 수 있게 나름대로 고안이 된 거라서 거북목 환자라든지 아니면 목이 평소에 많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북목 베개가 많이 상품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가격 대비 효과가 의학적으로 그렇게 크게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사 베개가 많은데 가격을 너무 비싼 걸 구입한다기보다는 본인한테 편안하고 뺐을 때 거부감이 없는 그런 걸 쓰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거북목이 이제 이미 생겼다 하더라도요, 평소에 이제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칭 운동은 목을 이렇게 당기는 그런 운동. 그래서 보통 1초에서 한 10초까지 이렇게 두턱을 만들어서 이렇게 당기기도 하고요. 보통 한 30분 이상 앉아 있게 되면 지금 이게 목이 구부정해지면서 가슴도 이렇게 구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뒤로 젖히고 그다음에 손을 뒤로 해서 가슴을 이렇게 활짝 펴는 그런 운동을 1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이런 걸 하루에 5번씩 해서 아침, 점심, 저녁 한 3번 이상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거북목 베개에 대해서 솔직하게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올바르게 사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이걸로 모든 목의 통증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제품을 써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다음 편에서 말씀드릴 주사치료, 경추, 간단한 시술 같은 전문적인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통증이 예민해지면 그러면 베개나 자세 교정만으로 해결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도관 안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겉에 테이프만 붙이는 격이죠. 가장 우리가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추천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PMC 박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박진규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거북목 베개 같은 척추 관련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런 제품이나 생활 관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통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증의 뿌리가 단순하게 근육 뭉침만이 아니라 신경 압박, 신경 가지, 관절이 벌어지면서 오는 염증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통증이 예민해지면 그러면 베개나 자세 교정만으로 해결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도관 안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겉에 테이프만 붙이는 격이죠. 원인이 되는 신경 압박이나 염증을 직접 해결을 해야 통증도 줄어들고 원인을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신경 가지 치료와 인대 강화 치료를 추천을 합니다. 신경 가지 치료라는 거는 중심 신경이 있고 신경에서 이렇게 관절을 돌아 나오는 가느다란 가지 신경이 있는데 그 가지 신경이 척추 관절의 통증에도 관여를 하고 척추 안정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신경 가지 치료와 인대 강화 치료가 가장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신경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치료 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가 신경가지 치료와 신경을 직접 치료하는 방법, 아까 주사치료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염증이 가장 심한 부위는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 그 뒤로 큰 신경이 지나가는데 물렁뼈 바로 뒤편에가 염증이 가장 심하고 통각이 가장 심한 부위입니다. 근데 그런 부위는 주사 바늘이 거기에 접근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느다란 유연한 그런 카테터를 이용해서 신경의 깊숙한 데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 치료하는 특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신경 성형술, 경막의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경막의 성형술의 장점이라고 하면 날카로운 바늘로 해서 신경을 찌를 위험성이 없고요. 부드러운 카테터가 바늘의 역할을 하는 거죠. 특수한 코일 같은 게 들어있어서 탄력이 있고 병변 쪽으로 이렇게 탄력이 있어서 원하는 대로 쉽게 접근이 되고 엑스레이 투시경을 보면서 병변을 제대로 확인을 한 다음에 약물로 이렇게 쭉 뿌려주자마자 항염 작용을 일으키면서 통증을 가라앉히고 물렁뼈를 좀 말랑말랑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의료보험이 안 되는 그런 신기술 의료 행위라는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시간도 굉장히 짧고 하고 나면은 보통 1시간 정도면 통증의 80~90%가 바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수술을 고려했던 환자들조차도 통증이 좋아져서 수술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고려했다 하더라도 마비가 없는 한은 우선적으로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시술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는 탁월하지만 근본적으로 디스크 조각을 없애거나 막혀있는 신경 통로를 넓히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술을 여러 번 했는데도 통증이 반복되면 이제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건 시술은
뭐 처음이나 중간 단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끝까지 시술을 고집해서 뭐 수술 시기를 놓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통증이 개선되면 다행이지만 통증이 개선되지 않고 마비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비수술 치료, 신경치료 주사, 그리고 시술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제품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는 병원에서 이런 치료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비수술 치료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수술 그리고 재활치료가 필요한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술의 원인을 제거해 주는 건 맞지만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하시는 그대로 원래 하던 습관 고치지 않고 그대로 생활하고 약해져 있는 근육을 바로잡지 않으면 다시 또 통증이 생기고 그게 또 장기화되면서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또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PMC 박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박진규 원장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주사, 시술 같은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마지막 단계인 수술과 재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되거나 협착증이 아주 심하게 되면 상지의 방사통, 손가락에 힘이 빠지거나 더 진행이 되면 다리에 힘도 빠지고 걷는 게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마비가 나타나면서 배뇨장애, 배변장애도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균형장애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가 통증을 완화하는 단계라면 수술은 말 그대로 원인을 직접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을 뚫어내듯이 눌린 신경을 확실하게 풀어주는 방법인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그런 수술법이 개발이 됐는데 사실은 수술하고 시술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뭐 레이저 수술이다, 레이저 시술이다 하는 용어를 썼던 것이 지금의 내시경 수술 같은 겁니다. 내시경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절개 자체가 보통 한 7mm 정도의 아주 작은 절개를 통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병변을 찾아서 그 병변만 해결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출혈도 적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옛날에 알던 그런 수술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아마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여길 만큼 부담이 줄어든 수술법입니다. 이제 내시경 수술을 주로 권하긴 하지만 나이가 젊고 디스크가 반복해서 터지는 경우에는 물렁뼈를 싹 제거를 하고 인공 디스크를 넣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의 장점은 재발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하고 나서 목의 유연성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50대 이하의 젊은 분들한테 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술이 원인을 제거해 주는 건 맞지만 그 다음에 재활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목 디스크가 생기고 협착증이 생기는 거는 목을 싸고 있는 근육 인대가 약해지고 밸런스가 좋지 않아서 생기는 거라서 보통 하시는 그대로 원래 하던 습관 고치지 않고 그대로 생활하고 약해져 있는 근육을 바로잡지 않으면 다시 또 통증이 생기고 그게 또 장기화되면서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또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재활 과정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회복 속도, 장기적인 척추의
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환자 상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단계는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수술 부위 통증 완화, 부종을 빼고 염증 감소를 돕는 신장 분사 치료로 시작을 해서 도수 치료나 혹은 도수 감압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운동 치료를 하는데 대개는 목을 싸고 있는 근육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근육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유연성을 되찾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저희 PMC 박병원은 척추센터와 통합재활센터 같은 전문센터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치료를 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 의료진 치료사가 한 팀을 이뤄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혼자서는 치료에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서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술과 재활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수술은 눌린 신경을 풀어서 원인을 직접 해결하는 과정이고 재활은 척추를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통증은 참고 지낼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혹시 증상이 걱정되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PMC 박병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척추센터와 재활센터가 함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PMC 박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박진규 원장이었습니다.